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서 6년 넘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척하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해 왔던 겁니다. 자, 심각성은 다르지만 식당을 하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한다는 컨셉의 영화가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거 왜 맛있어? 엄마!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자, 영화 속 경찰들은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했다는 컨셉이었는데 실제로 중국 공안이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비밀 경찰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활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보면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곳을 잘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송파구에 있다고 합니다. 한강에 지금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중국집입니다. 대단히 크죠? 중국집인데 이곳을 비밀 경찰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는 겁니다. 자, 비밀 경찰서는 전 세계 53개국에 102곳이 설치돼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부 입장은 유관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왜냐하면 함부로 이걸 건드렸다가는 국가 간의 어떤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목된 이 식당은 지금 현재 수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재개를 한다 안 한다 보도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폐업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말에 폐업하겠다. 논란이 되니까 폐업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독일도 진상 파악에 나섰고 캐나다는 이미 3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네. 말이 됩니까? 저도 아는 식당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않았는데 뭐 어떤 식당인지는 압니다. 근데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겠지만은 뒤에 이제 한강이 보이고 뷰가 굉장히 좋은 식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저도 이제 관련 기사들을 쭉 찾아보다 보니까 쉽게 이 안 좋은 댓글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에 대한 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고 왜 이렇게 좋은 식당에 음식의 수준이 왜 이러냐 해가지고 사실은 좀 이례적으로 낮은 평점들을 갖고 있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비판을 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나서 이제 나중에 뒤돌아서 보게 되니까 이게 약간 그런 비밀 경찰서로서 운영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저 정도로 좋은 목에 좋은 자리에 좋은 뷰를 가진 식당이 음식은 왜 그렇게 형편없었을까? 왜 예약으로만 받았을까? 이런 것들을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의심되는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땅 한가운데, 그것도 서울 한가운데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저렇게 중국의 비밀 경찰서가 유지됐다는 사실 자체가 과연 지금 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좀 심각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충격적이죠. 충격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이게 말 사실이라 그런 말이죠. 이게 이제 주재국 영사 활동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하는 이게 국제관계법 위반 사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간의 그 호혜적 평등 관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례고 그래서 지금 해외에서도 이걸 심각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심지어 스페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비밀 사무소에서 중국 사람을 현지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 자꾸 여기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그 중국에 있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빨리 귀국하라 해서 귀국을 종용시킨 사례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인권을 넘어서 해당 주재국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영사법 활동을 저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요. 이걸 만일 이게 운영해서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좀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왜냐하면 내년까지 뭐 영업을 한 해 만에 얘기하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바로 문을 닫겠다고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걸 보면 일반 음식점이 음식을 팔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중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하자면은 중국의 눈치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 말고 우리가 동등한 관계에서 아주 적법한 절차들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당 식당 비밀 경찰서로 추정이 되면서 과거 이 식당의 후기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이게 배달된 상태의
자장면이 아닙니다. 자장면이 아니라 그 식당에서 시켰을 때 딱 나오는 그 형태 그대로의 자장면이라고 지금 커뮤니티 그리고 후기에 올라왔던 내용을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주면 요즘에 난리 납니다. 지금 불만 쇄도하고 이 가게 문 닫아야 되는데 6년 동안 버텼다는 겁니다. 코로나 국면도 이 가게는 이겨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탕수육도 이게 이 튀김 옷이랑 안에 돼지고기랑 이게 제대로 붙어있지도 않고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음식이 너무 성의 없다. 배달 음식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다. 직원들이 서로 키득거리면서 중국어로 대화한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손님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쥐들끼리 이렇게 기분 나쁘게 키득거리는 것. 기분 나쁜 일이고 분위기와 위생 모두 별로였다. 직원들이 간단한 한국어도 못 알아듣더라. 탕수육이 냉동식품과 같다. 음식 파는 사람들이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곳의 음식은 엉망이었다라고 후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수많은 식당들이 어렵고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업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곳은 꿋꿋하게 버텼는데 굳이 이 타이밍에 이 비밀 경찰서로 지목이 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는 등등 폐업한다는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곳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신문 하나 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조선일보 신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이 비밀 경찰서만 운영을 했을까? 혹시 다른 건 더 없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시진핑 집권 이후에 저돌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주요 국가에 불법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인, 학자들에게 돈과 선물, 심지어 미인계를 갖다 붙이면서 접근해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과연 한국은 예외였을까?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종찬 전 국정원장 얼마 전에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견제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서 경제하는 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지 않으면 그 틈에 문어에게 먹히듯이 먹혀버릴 것이다. 중국의 비밀 경찰서 경고음이 울렸을 때 각 분야를 점검, 제대로 후속 조치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반식민지가 되어버렸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 평론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저도 이 중국이 한국에서 비밀 경찰서만 운영했을까라는 의혹을 기사를 보면서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이 과연 본인의 자국에게 어떤 국가 안보적으로 위협이 되는 어떤 반체제 인사들만 한국에 있는 비밀 경찰서에서 체포를 해서 본국으로 송환했을까? 오히려 그렇게만 했다면 사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기술 유출, 인력 유출 이런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밀 경찰서에서 이러한 어떤 대한민국의 자산, 유형과 무형의 자산까지도 유출을 해내가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 그 정보 기관에서 좀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아마 나온다면 지금 아마 외교부나 어떤 그 방첩 기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실체를 구체화시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놓고 있긴 한데 하나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설전 변호사님. 네. 이 스페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인권 단체가 이걸 말하기도 전에 네. 우린 진짜 몰랐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국정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면 내버려 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외교적인 어떤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중국에 대한 어떤 눈치 보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이 과거에 1대1로 사업, 1대1로 사업을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했었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아시아, 동남아,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1대1로 사업을 했었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아까 저기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정재계, 그다음에 문화계, 그다음에 학계 모든 곳에 손을 뻗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지금 이것이 드러나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불거진 문제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과거에서부터 정말 뿌리 깊게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마 국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어떤
불법적인 내용들이 밝혀지지 않거나 아니면 아직 그 레이더망에 이게 우리 정보망에 걸리지가 않아서 이게 내용이 뭐 예를 들어 불법적인 내용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이런 활동이 있었다는 내용 자체는 저는 지금까지도 어떤 파악이 어느 정도 됐으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여튼 더 구체적으로 뭐 실체가 드러나고 또 밝혀지는 게 있다면 그때 저희도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